출제를 1순위, 2순위 정도 해요. 1순위, 2순위. 이론에서 정말 많이 출제했어요, 이론에서. 힘든 건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건 아는데, 특히 세법은 강사분들이 여기는 출제 더럽게 많이 합니다. 라는 건, 그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법 다 암기하기 힘들어. 라고 하더라도, 잘 나온다라는 애들 정말 외우셔야 돼요. 엄청나게 됐어요, 얘도. 수정세금 계산서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했는데 뭔가 금액에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계산서를 다시 끊어주는 겁니다. 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당초에 발급해준 날이 5월 7일이에요. 그냥 할게. 5월 7일로. 5월 7일 날 당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럼 작성 연월이 5월 7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갑자기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3일? 네. 23일 맞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6월달이에요? 큰일 났다. 나만 빨리 가나? 자, 지금 5월 23일. 자, 5월 23일 날요. 뭔가가 갑자기 그 세금 계산의 금액이 변동이 된 거예요. 그럼 변동이 되면 5월 23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 맞죠? 맞지만 작성 일자를 5월 23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인 5월 7일자로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작성 연월일은 여러분들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냐 아니면 사건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냐가 가산세도 중요하고 실제로 현실은 되게 중요해요. 알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잘 나온다. 근데 얘를 외우시면 돼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살쪘나 손에? 해당 사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이 세 개만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제발. 알죠? 뭐냐? 환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월일 있죠? 우리 어저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월 1 있잖아요. 그게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게 작성 연월일 입력하는 거라고. 우리 어저께 매출 환이 5월 18일 날 발생했다라고 해서 5월 18일자로 작성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대표적인 우리가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합니다. 알죠? 여시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1억 원어치요. 그렇죠? 계약금 1억 원어치 받고 1억 더하기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5월 7일자로 끊어준 거예요. 근데 5월 23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상태를 취소시켜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0만 원 다시 끊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오케이? 그럼 그때는 해제일로 5월 23일 작성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 오케이? 한번 참아봐, 여러분들. 참아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게 계약의 해지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듣고 버리세요. 만약에 제가 5월 7일 날 나도 이제 그 아재폰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려고 했대요. 놀리더만 맨날 그 갤럭시 쓴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아재예요 그렇게. 요즘은 갤럭시가 AI도 된다? 아이폰 AI 안 되잖아. 그죠? 왜요? 아무튼 저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이재 회장님 뭐 안 주나?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5월 7일 날 갤럭시 S24를 아이폰을 사러 갔어요. 아이폰을 아재폰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5월 27일 날 5월 7일 날 아이폰을 사러 갔어. 그럼 여러분들 아이폰도 똑같이 뭐 2년 약정하면 할인해 주나요?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부졌구만. 갤럭시는 있는데. 진짜 없어? 장난 아니고? 없, 모르겠다는 얘기죠? 안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따 할게. 이따 할게. 알죠? 2년 약정하면 할인해준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폰 2년 잘 쓸게요. 저 할인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원래 금액은 뭐, 얼마예요? 아이폰 대략? 200? 2년에 쓰면 어, 공시지원. 몰라요, 그런 거. 아무튼 있어요? 있구나. 아이폰이 얼마예요, 원래? 200? 어? 넘기도 하고 아니면 넘겨요? 200을? 비싸. 너무 비싸구만. 갤럭시 짱이네. 자, 자, 뭐요? 갤럭시 안 넘어요. 왜요? 자, 장난이에요. 자, 뭐냐면, 그래서 원래는 200인데, 200이랑 200인데, 2년 약정하면 170을 해준대. 했죠.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5월 7일 날 170만 원 더하기 17만 원에서 세금계에서 발행해 준 거예요.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가정. 했죠. 그게 발급해줬어. 상대방 아이폰 쓰겠대. 그만큼. 제가 이제 아까는 제가 갔다라고 제가 핸드폰 파는 사업자라고 해보고 그죠. 자, 근데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폰이 손에 안 익어요. 5월 23일 와가지고 저 갤럭시로 바꿀 거예요. 다시 24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 줬잖아. 근데 2년 약정 어겼죠. 맞죠? 어겼으니까 이제 공급가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응? 이해되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만 원 된다라고 할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만 원 더하기 2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발행해준 그 발생일날 을 작성 일자로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이 세 개만 제발 좀 외워주세요. 진짜. 했죠? 이것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세 개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더 많아요. 많아. 나머지는 다 당초 세금 계산서를 작성 일자로 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됐다 중요합니다. 현실에서요. 자, 다만 요것도 말 문제 뭐냐면 여러분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경정. 시험에서는 아마 세무조사라고도 내지만 주로 경정이라고 많이 내거든요. 다시 정한다라는 거. 다시 정한다. 경정. 다시 정한다. 그래서 경정이 있을 걸 알고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건 요거는 적법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캥기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무서 나간다고 하고 오우씨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다 와가요. 이제 우리 좀만 참아봐요. 자, 이제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예외고 여기가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많아요. 그죠? 자,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뭐냐면 낚시. 아까 그쪽은 낚시가 없었죠? 아까 우리 수출실적 명세서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는 환전일 둘 중에 빠른 날 그거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하는 신용카드 이쪽 있거든요. 이쪽은 심각하게 낚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출제도 많이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된 부속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특히 3, 4번을 잘 외우셔야 돼요. 3, 4번. 좋은 말 할 때. 진짜. 좋은 말 할 때라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해사항이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말 문제는 일단 기억.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택시. 여러분, 택시 사업자분들한테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맞는 거예요, 여기부터. 재미없어?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뭔지 아시죠? 노점은 그 포장마차나 그런 그 파시는 분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봐요. 꼬치로 뚜리 맞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찍히는 거야. 어묵 꼬치로. 그 다음에 행상은 지하철 보시면 가끔씩 여러분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행상, 보따리상.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사업자분들도 세금계에서 발급은 힘들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매업은 주로 누구 상대예요? 그렇죠. 소비자 상대예요. 소비자는 세금계산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한대요. 그럼 이분들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해야 된다가 법문구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하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법문구대로 나옵니다. 시험에는. 자, 이제 3, 4번이 별표입니다. 별표. 이거 실기하고 관련서 무지하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 4번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금지가 뭐예요?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영수증만 발급하는 거예요. 영수증만. 그래서 여기 영수증을 발급해 주. 네,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법 서류 아니에요. 적법한 증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입력할 게 매입세 공제만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3, 4번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3, 4번 사업자한테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거 영수증 처음 취급해버립니다. 공제 안 돼요. 중요하다. 시험에는 근데 여러분들 잘 낙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3번. 자, 여러분,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입장권 발행. 놀이동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죠? 콘서트장도 있고, 그죠? 입장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놀이동산 가셨대요. 그 놀이기구 타러 간 거예요? 놀이기구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러. 맞죠? 자, 여러분들이 사업자인데 영화관 가셨대요. 영화관. 자, 영화 사업하러 가신 거예요? 영화 보러 가신 거예요? 영화 보러. 맞죠? 한마디로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한테 내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매입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뭔가 줬다라고 하면 그건 욕구 충족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아셨죠? 물론 사업하러 가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만 시험에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 있죠? 이거 목욕 하러 간 거예요? 목욕 사업하러 간 거예요? 목욕하러. 그죠? 미용하러 간 거지 미용 사업하러 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번 업종한테 뭔가를 주면 그건 욕구 충족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즉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세 공제 가능할 수 있거든. 알죠? 그러니까 매입세 이 사람들한테 대가를 지급하면 매입세 불공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할 거예요. 아셨죠? 배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뭐냐면 그 여객 운송업 있죠? 여객 운송업은 사람 나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객 운송업이요. 그 대표적인 여객 운송업 중에 과세되는 여객 운송업이 전세버스, 그다음에 KTX,
뭐, 우리 항공기 있죠? 어? 그거. 그럼 내가 만약에 항공기를 타고 출장 갔대요, 제주도로. 그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출장. 있어요. 근데 내가 제주도를 간 게, 그, 비계 삼겹살 먹으러 갔대요. 못 봤어? 미안해. 그럼 한라봉 먹으러 갔다 나올게. 한라봉 먹으러 갔대. 이거 그럼 제주도 비하 발언인가? 아니, 죄송해요. 아니다. 제주도 사랑해요. 자, 한라봉 먹으러 갔대. 한라봉. 업무 관련 무관. 무관. 그걸 세무공무원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다 업무와 관련 없이 비행기나 KTX나 전세버스, 비행기나 KTX 이용했다라고 볼게. 그 취지야, 그 취지. 즉, 업무와 관련 없다 그냥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무서가. 다만 전세버스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왜? 전세버스는 주로 왜 대절해요? 회사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현실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는 복리후생이야. 맞죠? 선생님 전 전세버스 가면 사기가 단절되던데 그거 하지 마시고. 맞죠? 그래서 전세버스 운송업은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해줘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냥 예, 전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 운송업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미 했죠? 우리 간주 임대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다. 그죠? 근데 임대료는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요거 혹시 간주 공급 기억나시나요?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아닌 간주 공급은 안 합니다. 자, 7번도 이미 끝. 영세율이면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영세율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않지 원칙이. 내국 신용장 같으면 국내 거래니까 한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쉬셔.